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6월 1일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이제 2달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점차 예비 후보자들도 지금 점점 등록을 하면서 정치 분위기가 후끈 달아오르고 있는데요. 특히 이번에는 정치의 시녀들이 또 대거 등장을 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JIBS에서는 유튜브 기획으로 2022 선거회담을 통해서 지역 선거구의 또 예비 후보자 그리고 출마 예정자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출마 예정자의 선거구는요. 제주시 화북동 지역입니다. 현재 이 선거구는 더불어민주당 강성희 의원이 있는 선거구인데요. 자, 국민의힘 소속으로 출사표를 던지셨어요. 고경남 예비 후보자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우리 예비 후보자 우리 유권자들에게 본인 소개 좀 직접 부탁드릴까요? 안녕하십니까. 이번 제주시 화북동 도의원 예비 후보자 고경남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유튜브를 통해서 또 만나게 됐는데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물론 지난 7회 지방선거 때도 나오시긴 하셨었던데 네, 다양한 활동들을 하셨더라고요. 주요 경력들을 보니까 아니 뭐 사회복지, 봉사단체, 또 학원, 체육단체 정말 다양한 활동들을 네. 하셨던데 지금 주업은 무엇인지도 궁금하고요. 어떤 활동들 하셨는지 좀 소개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원래 학원을 좀 하다가 네. 원래 작년 말에 네. 학원을 좀 접고 좀 약간 쉬면서 정치 준비하고 있고 네. 도의원 출마를 준비하면서 네. 열심히 지역에 봉사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봉사활동을 하시면서 준비하셨던 그쵸. 거고요. 아, 그래요? 그러면 여러 가지 지금 단체 활동들 하고 계시잖아요. 그중에서 뭐 좀 보람 있었던 일이라든지 좀 소개하고 싶은 거 있으시면 본인을 또 소개하는 자리니까 좋으실 것 저는 같아요. 고등학교 시절 적십자 활동을 시작해서 네.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까지 꼭 봉사를 하고 있고 제가 만든 단체도 한 4개 단체 봉사단을 직접 만드셨어요? 네. 만들어서 지금 회원 막 각 봉사단별로 좀 회원 차이가 있긴 한데 네. 뭐 30명에서 50명까지 있는 회원들이 봉사 활동을 하고 있고 네. 저는 그 봉사하면서 2016년에 가장 보람이 있었던 봉사를 사례를 이야기한다면은 네. 엄마가 아기를 낳고 쌍둥이를 낳고 엄마께서 암이 걸렸어요. 6개월 만에. 안타깝네요. 예, 그래서 네. 가서 실사를 하고 이렇게 보니까 그 엄마는 이제 암 치료하기 위해서 서울에 올라가 있고 아빠는 그 이제 일일 노동자. 그래서 근데 중요한 거는 그 혜택을 국가에서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필요한 거는 분유라든지 기저귀가 필요한 그렇죠. 거예요. 아이 또 돌볼 사람도 그렇죠. 필요하고요. 그래서 할머니가 이제 외할머니가 돌보긴 하는데 분유라든지 이런 살 돈이 없는 거예요. 그 비용 계속 병원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아버님이 예를 들어 가지고 한 일주일 일하고 그거 갖고 서울 가서 병원 빌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내가 후원자를 발굴해서 이 애를 잘 케어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겠다 생각을 해서 남양 분유 뭐 방송에서 남양 분유 근데 사실은 그분들이 도움을 줬기 때문에 말씀하는 겁니다. 그 이제 지점장을 하셨던 분이 제가 찾아가 가지고 이런 사정을 이야기해 가지고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분들이 1년 동안 그 아기 분유를 대주셨어요. 네. 예. 그렇게 하고 뭐 기저귀도 마찬가지 다른 단체를 연결해서 또 후원 기저귀를 연결하시고. 연결했습니다. 그 애들이 각각 이제 잘 크고 있는 소식도 듣고 지금도 그 아버님이 핸드폰은 저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각 어떻게 전화기도 부르고 하는데 뭐 어머니도 다 치료하고 잘 치료받고 있어서 네. 그런 것들이 저희 삶에 네. 큰 보람이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정말 잘 이렇게 치료가 되고 그다음에 같이 갈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뭐 정치도 그러겠지만은 사회봉사하는 보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 그렇군요. 혹시 이제 그런 활동들로 통해서 이번 선거에 다시 또 출마하시게 된 배경이 되신 건지 출마의 변이 궁금하네요. 하다 보니까 제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자원봉사를 거의 30년 넘게 했습니다. 하다 네. 보니까 이게 계속 이렇게 도움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 주위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정치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더 많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네. 사실은 정치를 하면서 뭐 봉사하기 위해서 정치를 한 건 아니지만 하다 보니까 네. 이게 좀 더 큰 봉사를 좀 해야 되겠다. 주민들과 그 화북동민들 그리고 네, 제주 네. 도민들을 위해서 네. 이런 일을 좀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미숙하지만 저번에도 출마를 했는데 사실 저번에는 워낙 이 바람의 네. 영향에 더불어민주당 바람에 영향을 받으셨다 근데 저는 생각하시는군요. 네. 화북 동민이 네. 무소속이 35%의 표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저는 끝나고 인사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평생 이 빚을 갚겠습니다. 다음 기회가 저한테 돌아온다도 그 기회를 만들어서 이 평생 이 화북 지역 주민들한테 그 빚을 갚도록 하겠습니다고 네, 네. 약속을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4년 동안 사실은 준비를 또 열심히 해서 확실하게. 해서 빚을 제대로 한번 네. 화북 동민들을 위하고 우리 제주도민들을 위해서 제가 빚을 한번 갚을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합니다. 그래요. 소위 말하면 요즘에 옆에서 뵈니까 칼을 갈고 나오신 것 같아요. 네, 지금 현역 의원이신 지금 강성 의원과 다시 재격돌 그렇죠. 하게 예. 됐습니다. 지난번에는 무소속이셨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예. 국민의힘 소속으로 혹시 결정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저도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네. 도의원이 사실 정당에 꼭 있어야 된다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도의원 자체는 지역의 주민들을 위하는 거고 지역에 봉사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뭐 입법을 하거나 이러면은 사실은 이게 정치적 정당적으로 갈 수 있지만은 제주도는 봤을 때는 사실은 크게 네. 정당의 정치를 하는 곳이 아니라서 정말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지 않을까 해서 사실은 그런 생각을 하지만은 지금 이게 또 여건상 당을 선택해서 갈 수밖에 없던 여건이 돼가지고 많은 고심을 하고 이제 당을 정하긴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좀 제가 국민의힘으로 들어가면서 좀 그 국민에 가서 좀 새로운 또 변화도 일으켜보고 싶고 네, 네. 또 우리가 말하는 보수보다는 더 발전된 보수의 힘을 발휘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네. 국민의힘을 선택해서 열심히 좀 국민의힘 후보로서 뛰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또 기대하는 바도 크실 것 같은데요. 네. 자, 국민의힘 소속으로 이제 다시 또 출마하시게 되셨고. 자, 그렇다면 이제 누구보다도 지금 사회봉사 활동도 많이 하시고 화북동을 또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생각이 들으시는데 지금 화북동의 지역 현안 어떤 게 지금 가장 시급하다 보시고 대안은 무엇인지요? 제가 이제 화북동에 산 지 꽤 되거든요. 이제 네. 한 25년, 30년 가까이 되고 있는데. 고향이 우도시더라고요. 예, 우도죠. 네. 아름다운 우도입니다. 네. 제가 이제 결혼해서 신혼 때 가서 이제 31에 들어가서 이제 그때 우리 애들을 저는 이제 4명이 자녀를 뒀습니다. 일남 3녀를 뒀는데 화북이 워낙 전기가 좋아서 일남 3녀를 가서 근데 그 애들 다 네. 화북에서 다 자라고 크고 제가 이제 그런데 사실은 화북의 현안들이 많습니다. 지금 이제 뭐 우리가 말하는 공업 지역, 네, 그렇죠. 지역의 문제도 있고 요즘 새로 레미콘 그 공장 설립에 관한 문제도 있고 뭐 화북천 살리기라든지 주민들의 이제 여러 가지들이 문제가 있는데 그중에 지금 중요한 거는 우리 그 공업 지역이 우리가 옛날에는 그 공업 지역이 생길 때는 1980년도, 70년대에 공업지역을 만들어 놨거든요. 근데 그때는 아파트 단지라든지 이런 게 없을 때입니다. 네. 한데 지금은 반경 50m 안에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를 옮기지 못하면 이거를 쾌적한 환경으로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당장 옮길 수가 없다면은 그럼 화북 공업 지역을 녹색 사업이라든지 네. 이런 친환경 사업 쪽으로 많이 변경을 해서 아. 주민들이 좀 더 맑은 공기를 마시면서 네. 쾌적한 환경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만들어야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공약으로 내놓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네. 뭐 그제 우리 화북 공업 단지 안에 중공업 안에 레미콘 공장이 작년 3년 전에 설계하겠다고 해서 신청이 들어와가지고 제가 그때 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문제가 심각한 거죠. 바로 50m 앞에 아파트가 또 밀집 주거 밀접에 지역이죠. 있는데 그리고 바로 또 옆에는 성당과 네. 중학교가 있는데 그 미세먼지들을 애들이 다 먹고 자라요. 그래서 제가 그것도 최대한 지금 뭐 제가 우리 주민 변호인단을 구성해서 재판을 한 1년 했지만 비록 그 행정에서 먼저 허가 준 거라 가지고 우리가 지긴 했지만은 앞으로도 그것도 이제 최대한 못 들어오게 막아야 될 저 책임도 있고 이게 위원장이라 공동대책 위원장이라 그런 것들이 있어서 하여튼 화북의 여러 현안들이 풀어야 될 게 많고 정말 제가 우리 애들이 다 화북에 살거든요. 지금 결혼하고도 그러면 내가 평생 그 화북에서 살다가 이제 흙으로 돌아갈 사람인데 그럼 화북을 최대한 우리가 맑은 도시로 만들어주고 후세에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우리가 성인으로서 어른으로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제시하면서 좀 청사진까지 제시를 하신다는 얘기고 혹시 뭐 다른 또 지역 공약이 있으신가요? 네, 저희는 이제 예를 들어 화북이 좀 약간 해안가가 절경이 괜찮습니다. 그렇죠. 별도봉도 있고 사라봉도 있고 뭐 사라봉은 뭐 건입동이지만 별도봉은 화북 소속이고 그 옆에는 또 고놀이라는 우리 사산매 뼈아픈 마을이 지금도 투하가 되는데 저는 그런 고놀동 마을 같은 데를 좀 더 우리 역사의
역사에 볼 수 있는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곳을 좀 만들고 싶고 또 타 지방에 가 보면은 사실 해안도로 아름다운 길을 좀 약간 자연을 훼손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그때 걸을 수 있는 산책할 수 있는 걷는. 네 그런 것도 한번 좀 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화북은 어떻게 보면은 문화의 농업도 아니고 어촌도 하고 도시도 아니다 보니까 애매한 동시에 그 안에 끼어 있는 다 포함되어 예, 있어요. 동네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좀 문화 혜택도 좀 볼 수 있고 이렇게 하는 게 뭐였냐 생각을 하는데 뭐 문화의 센터라든지 네. 그다음에 광장 같은 것도 없거든요. 사실은 화북에 그런 광장 문화적인 같은 게. 광장도 이제 저희가 지역에 있는 이런 만들 수 있는 곳이 있어서 네. 그런 거 제가 또 되면은 그런 쪽으로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복리를 위해서 그리고 네. 문화와 예술이 있어야 사람의 마음이 편하거든요. 사실은 그런 문화와 예술들이 이렇게 같이 있다 보면은 소통도 되고 그다음에 내가 미워하는 사람도 웃음으로써 네. 다시 친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사실은 저는 만들고 싶은 동네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들이 있어서 그런 네. 것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또 필요성까지 또 제시를 해주셨고, 그럼 개인적으로 문화예술의 중요성을 많이 느끼시는데 우리 고경란 예비 후보는 뭐 취미생활이나 혹시 좋아하는 문화생활, 여가생활 어떤 거 하세요? 저요. 많이 합니다. 많이 배드민턴도 즐기세요? 하고 운동도 그다음에 좋아하시죠? 예, 네. 운동도 좋아하고 제가 또 옛날에 검도 좀 했었고 검도까지, 네. 그다음 뭐 수영도 아. 하고 또 이렇게 노래는 못하지만은 네, 또 좋아하시고. 합창 네. 단원이기도 하고 네. 예 이렇게 또 웃음 치료사이기도 합니다. 그러세요? 예, 강의도 웃음 치료사. 예. 시간 났으면 오늘 우리에게 웃음 치료 한번 부탁드리려면 좋았을 텐데.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네. 강의도 나가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게 바로 사람을 소통할 수 있는 쉬운 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은 그러셨구나. 소통이라는 게 막 어렵게 하는 게 아니라 서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맞아요. 웃다 보면은 네. 미소로 다 할 수 있잖아요. 네, 네. 그럼 그런 게 소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저는 뭐 도의원이 된다 그래도 뭐 웃음 치료나 이런 거는 제가 시간이 되면 가서 하려고 그래요. 그게 힐링이잖아요. 어르신들이 네. 힐링이고 정말 아픈 애들이 힐링을 할 네, 수 있는 네. 역할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저는 뭐 도인이 돼도 봉사해 나가. 끊임없이는 개인적으로 뭐 도인이 된다 그래서 봉사를 하는 게 아니라 저는 나름대로 그게 제 철학이거든요. 네. 죽을 때까지 해야 된다. 지역 일꾼으로 더 봉사하시겠다라는 그렇죠. 말씀이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자, 우리 카메라를 보신 유권자들에게 강력하게 좀 PR을 해주셔야 되니까 자신만의 그런 장점이라든지 네. 또 마무리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네. 해주시면서 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권자 여러분, 지금 사실은 화북은 새로운 변화를 할 수 있는 일꾼이 필요합니다. 4년 동안 우리 과연 화북의 삶의 변화가 있었습니까? 묻고 싶습니다. 이런 변화를 새로 만들 수 있는 인물이 필요한 겁니다. 화북에서 비록 태어나진 않았지만은 화북에 산지 30년이 되었습니다. 지역 주민으로서 화북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지역 주민을 사랑하고 지역 주민의 삶을 변화를 줄 수 있는 후보입니다. 화북 주민 여러분, 고경란 후보를 꼭 선택해 주시고 힘 있는 일꾼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힘! 네. 힘! 네, 기억에 남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자, 오늘은요, 화북도 선거구의 예비 후보자죠. 고경남 예비 후보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2022 선거회담,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다시 뵙도록 하죠.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